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집에서 측정해온 모든 혈압 수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인 첫 번째 실수를 공개하는 순간, 왜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완전히 잘못된 수치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클레어 위트모어 박사이며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혈압계 모니터에서 확인한 그 숫자, 그것이 잘못되었을 확률은 무려 70%입니다. 단순히 오차가 조금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잘못 측정된 높은 수치를 보고 당황하여 불필요한 약을 찾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응급 상황 때문에 911에 전화를 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누군가는 잘못 측정된 낮은 수치를 보고 안심하며 당장 닥쳐올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23년 동안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이 두 가지 상황이 환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계가 아닙니다. 바로 측정 기술이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는 정확한 의료기기를 위험한 오정보의 원천으로 바꿔버리는 11가지 결정적인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그 11가지 실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실수가 여러분의 혈압 수치를 20포인트나 높여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약물 처방으로 이어지게 만드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실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혈압 측정에 대해 여러분의 주치의조차 설명해주지 않았을 모든 것을 뒤바꿀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8분 동안 이어질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 측정해온 혈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먼저 마가렛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11번째 실수를 보여주는데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가렛은 68세에 은퇴한 교사로 자신의 건강관리에 매우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고 등급의 혈압계를 구매하고 설명서를 꼼꼼히 읽은 뒤 매일 아침 시계처럼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의 혈압은 125에 78로 교과서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치에 자부심을 느꼈고 건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변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녀의 수치가 급격히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65에 95, 다음 날엔 170에 98, 그리고 168에 9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고혈압 위기가 온 것일까? 약이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일까? 그녀는 긴급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패닉 상태로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이 몰랐던 사실, 그리고 11번째 실수가 그토록 교활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바꾼 것이 아니라 단지 루틴을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3주 전 마가렛의 딸은 운동을 좀 더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주 좋은 조언이죠. 그래서 마가렛은 매일 아침 신문을 가지러 진입로 끝까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왕복 2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올라와 혈압계가 있는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겉보기엔 무해한 아침 활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산책과 계단 오르기는 비록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더라도 마가렛의 심혈관계 시스템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심박수는 올라갔고 혈관은 확장되었으며 교감신경계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직후에 혈압을 쟀던 것입니다. 11번째 실수는 신체 활동 직후, 그것이 비록 가벼운 활동이라 할지라도 혈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체는 기준점으로 돌아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휴식 시간 없이 측정한다면
여러분은 안정 시 혈압을 재는 것이 아니라 활동 시 혈압을 재는 꼴이 됩니다. 그 차이는 30, 40, 심지어 50포인트까지 날 수 있습니다. 마가렛의 실제 안정 시 혈압은 여전히 125에 78이었지만 몸을 진정시킬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170에 98이라는 수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여기서 더 악화됩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실수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마가렛의 의사는 그녀의 집에서 잰 수치를 믿고 약물 용량을 늘렸습니다. 측정 오류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녀의 실제 혈압은 이제 95에 6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쇠약해졌으며 2번이나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측정 기술의 오류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규칙은 간단하지만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소 5분간 완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걷지도 말고 계단을 오르지도 말고 식료품을 들거나 집안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혈관계가 진정한 안정 상태로 돌아옵니다. 다음으로 10번째 실수로 넘어가기 전에 꼭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렛의 실수는 몰라서 저지른 무해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실수는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매번 혈압을 10에서 15포인트씩 높입니다. 잠시 후에 그 실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혈압 측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중요한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여러 번 혈압을 측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에 특정 프로토콜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은 우리가 가진 생체 신호 중 가장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혈압은 자세, 감정, 그리고 방광 상태 등 모든 것에 반응합니다. 네, 바로 방광입니다. 이것이 10번째 실수입니다. 해롤드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롤드는 74세에 은퇴한 엔지니어로 데이터에 집착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매일 아침 6시 30분 기상 직후 같은 의자에 앉아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수치는 언제나 130에 80으로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치가 150에 90, 155에 92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의자, 같은 방식이었는데도 말이죠. 의사가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약도, 식단 변화도,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제가 해롤드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질 때까지 3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저녁 루틴에 바뀐 것이 있나요? 그제야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의사가 수분 섭취를 늘리라고 조언해서 매일 밤 잠들기 전 큰 컵으로 물을 마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완벽한 수분 섭취 전략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방광이 꽉 찬 상태로 깼고 화장실을 가기 전에 혈압을 측정했던 것입니다. 10번째 실수는 방광이 찼을 때 혈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꽉 찬 방광은 혈압을 10에서 15포인트, 때로는 그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혈압 측정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방광이 차면 복부에 압력이 생깁니다. 이 복부 압력은 혈관을 압박하고 신체는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혈관들을 수축시킵니다. 또한 방광 조절을 위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약간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해롤드가 측정 전 방광을 비우기 시작하자마자 수치는 다시 130에 80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하나가 15년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망칠 뻔했습니다. 해롤드의 이야기는 혈압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수십 가지 변수에 의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역동적인 측정값임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논의할 모든 실수는 이러한 변수 중 하나를 잘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공개할 첫 번째 실수는 그중 가장 큰 변수를 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 전에 9번째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9번째 실수는 측정 중에 말을 하거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어야지, 누가 모르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71세의 다이앤도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7시에 딸과 통화하며 혈압을 쟀습니다. 30분 동안 통화하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죠. 커플을 차고 버튼을 누른 뒤 대화를 계속하며 수치를 적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의 저녁 혈압은 항상 아침보다 15에서 20포인트 높았습니다.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저녁 측정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이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말만 했을 뿐이에요. 소리를 지르거나 화낸 것도 아닌데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여러분은 목, 가슴, 복부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호흡 패턴이 바뀌고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혈압계 커프는 동맥의 아주 미세한 압력 파동을 감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혈류가 난류가 되는 순간과 다시 매끄러워지는 순간의 소리와 압력 변화를 듣는 것입니다. 근육 활동이나 말소리는 이 신호를 방해합니다. 기계는 오류 메시지를 띄우는 게 아니라 그냥 틀린 숫자, 대개는 높은 숫자를 보여줍니다. 다이앤이 침묵 속에서 측정하자 저녁 수치는 아침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는 혈압 측정이 정밀한 과학이며 집이라는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실험실 수준의 결과를 얻으려면 모든 변수를 제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8번째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8번째 실수는 잘못된 팔의 위치입니다. 이것은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 구체적으로는 중력의 문제입니다. 76세의 토마스는 자신의 가정용 혈압계가 고장 났다고 확신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집에서는 115에 70이 나오는데 병원에서는 140에 85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무려 2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는 혈압계를 3개나 샀지만 모두 불량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여달라고 하자 그는 소파에 앉아 소매를 걷어 올리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 공중에 든 채로 측정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의 팔은 심장보다 6인치나 위에 있었습니다. 팔이 심장보다 높으면 중력이 동맥의 압력을 감소시킵니다.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져 수치가 낮게 나옵니다. 반대로 팔이 심장보다 아래로 축 처져 있으면 중력이 혈압을 높여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팔 위치만으로도 10, 20포인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세는 이렇습니다. 매우 중요하니 잘 시각화해보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둡니다. 팔은 테이블이나 팔걸이에 올려놓고 커프의 중간 지점이 가슴의 중간 지점, 즉 심장 높이와 정확히 일치하게 합니다.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심장 높이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쿠션을 사용하세요. 팔은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완전히 지지되어야 하며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이완되어야 합니다. 토마스가 자세를 교정하자 수치는 즉시 병원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토마스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모니터가 그럴듯한 숫자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제4가지를 다뤘고 7가지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나올 실수들은 더 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7번째 실수를 공개하기 전에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2가지를 해주세요. 첫째,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는 보통 비싼 강의료를 내야 배울 수 있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는 누군가가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불필요한 약을 먹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을 내용이라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커프 자체, 구체적으로는 커프의 크기입니다. 이 실수는 수치를 10에서 15포인트 정도가 아니라 30, 40, 심지어 50포인트까지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69세의 루스 이야기를 해보죠. 그녀는 키 157cm에 팔이 가늘고 체구가 작은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잰 혈압이 항상 155에 92 정도였기 때문에 3년 동안 고혈압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계속 늘렸지만 수치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스는 계속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저혈압 증상이지만 가정용 혈압계는 계속 고혈압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제가 그녀의 위팔 둘레를 재보니 9인치, 약 23cm 였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커프는 11에서 14인치 팔을 위한 표준 성인용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 컸던 것이죠. 커프가 너무 크면 동맥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하거나 압력을 너무 넓게 분산시켜 기계가 혈류를 감지하기 위해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치가 잘못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루스에게 소형 성인용 커프를 주었습니다. 올바른 사이즈로 잰 첫 번째 측정값은 118에 75였습니다. 완벽한 정상이었죠. 그녀는 3년 동안 불필요한 약을 과다 복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커프가 너무 작으면 과도하게 압박하여 수치가 거짓으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줄자로 어깨와 팔꿈치 중간 지점의 팔둘레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커프에 적힌 허용 범위와 비교하세요. 범위 밖이라면 반드시 맞는 사이즈의 커프를 사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잘못된 커프 사이즈는 혈압계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이 실수는 다른 실수들과 결합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만약 잘못된 커프 사이즈에 잘못된 팔 위치, 그리고 측정 중 대화까지 더해진다면 그것은 세 개의 작은 오류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복합 오류가 됩니다. 이제 6번째 실수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혈압 모니터링이 단순히 숫자를 읽는 게 아니라 올바른 타이밍의 올바른 방법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6번째 실수는 불규칙한 시간에 측정하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72세은 자신의 혈압 기록 때문에 의사를 미치게 만들 뻔했습니다. 그는 생각날 때마다 무작위로 측정했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 6시, 어떨 때는 오후 3시, 밤 9시 등 제멋대로였죠. 수치도 115에서 160까지 널뛰기를 했습니다. 데이터에 맥락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는 약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프랭클린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혈압에는 일주기 리듬, 서케이디언 리덤이 있다는 점입니다. 혈압은 수면 중 가장 낮고 아침 기상 시 급격히 상승하며 아침 서지, 늦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정점을 찍고 저녁에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무작위로 측정하면 이 자연스러운 리듬에 서로 다른 지점을 찍게 됩니다. 우리는 프랭클린에게 간단한 규칙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전 및 약 복용 전, 그리고 매일 저녁 식사 전, 이렇게 하루 2번 같은 시간에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혼란은 사라졌습니다. 아침 125, 78, 저녁 120, 75로 일관성 있게 나왔습니다. 그의 혈압은 처음부터 정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맥락 없는 스냅샷만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맥락 없는 데이터는 소음일 뿐입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실수가 모든 데이터를 오염시킨다면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이제 5번째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뻔해 보이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수, 바로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67세의 산드라가 병원에 와서 집에서 잰 혈압이 대체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묻자 대략 130이나 140쯤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3개월이나 측정했지만 보여줄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기록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무섭게 높았던 수치만 기억하고 정상 수치는 잊어버립니다. 의사에게는 실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모든 측정값, 날짜, 정확한 시간, 수축기 이완기 수치, 그리고 스트레스 받음 같은 특이 사항까지 모두 적어야 합니다. 산드라에게 기록용 수첩을 쓰게 하자 2주 뒤 우리는 그녀의 저녁 혈압이 아침보다 항상 15포인트 높다는 패턴을 발견했고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록된 진짜 데이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실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혈압 수치를 망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실수는 스트레스, 불안 또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70세의 에드워드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서 혈압을 쟀습니다. 범죄, 정치, 재난 뉴스는 그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했습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심박수가 오르며 혈관이 수축했습니다. 그는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최고조일 때 혈압을 쟀던 것입니다. 수치는 항상 155에 92로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조용한 방에서 TV를 끄고 측정하게 하자 수치는 128에 80으로 떨어졌습니다. 단지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제거했을 뿐인데 27포인트나 차이가 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불안의 악순환입니다. 혈압이 걱정되어 혈압을 잰다. 불안해서 혈압이 오른다. 높은 수치를 본다. 더 불안해진다. 혈압이 더 오른다. 이것이 집에서 일어나는 베개 고혈압입니다. 해결책은 평화로운 측정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용한 방, TV 끄기, 5분간의 심호흡. 만약 말다툼을 했거나 나쁜 뉴스를 들었다면 측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어차피 그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의 이야기가 첫 번째 실수와 연결되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완벽하게 차분한 상태라 하더라도 첫 번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 수치는 여전히 틀릴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려조차 안 해봤을 내용입니다. 바로 양쪽 팔을 모두 체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쪽 팔의 혈압 차이는 5에서 10포인트 정도지만 15에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면 동맥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73세의 패트리샤는 5년 동안 왼쪽 팔만 측정했고 늘 120, 75로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양쪽 팔을 다 재보니 오른쪽 팔은 165, 100이었습니다. 무려 45포인트 차이였죠. 이는 오른쪽 동맥이 심각하게 좁아져 있다는 뜻으로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왼쪽만 계속 쟀다면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몰랐을 것입니다. 처음 모니터링을 시작할 때는 일주일간 양쪽 팔을 모두 재세요. 만약 한쪽이 지속적으로 10포인트 이상 높다면 앞으로는 그 높은 쪽 팔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며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혈압 모니터링은 문제를 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특히 첫 번째 실수를 매번 저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경고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실수에 아주 근접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한 번 측정할 때 딱 한 번만 재는 것입니다. 혈압은 분 단위로 변합니다. 단 한 번의 수치는 대표성이 없습니다. 골드 스탠다드, 표준는 1에서 2분 간격으로 2, 3번 측정하여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68세의 빈센트는 한 번만 측정했는데 수치가 매일 널뛰었습니다. 125였다가 150이었다가 난리도 아니었죠. 제 진료실에서 3번 연속으로 측정해보니 첫 번째는 148, 2분 뒤 두 번째는 135, 세 번째는 130이 나왔습니다. 몸이 완전히 이완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첫 번째 수치는 항상 높게 나옵니다. 우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치를 평균 내는 프로토콜을 적용했고 그의 혈압은 128, 78로 안정적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실수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하며 거의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이 실수는 수치를 15, 20, 심지어 30포인트나 높일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옷 위에 혹은 걷어올린 소매 위에 커프를 감는 것입니다. 그게 다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재앙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의 앨리스는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수치는 항상 병원보다 20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녀에게 측정 방법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카디건 소매를 걷어 올리고 커프를 감았습니다. 긴 소매를 걷어 올리면 이팔 주변에 단단한 원단 뭉치가 생겨 지혈대, 토어니케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혈류를 방해하고 물리적인 압박을 가해 수치를 거짓으로 높입니다. 얇은 티셔츠 위에 바로 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프와 피부 사이의 직물은 동맥의 미세한 압력 변화 감지를 방해합니다. 신호를 둔하게 만들어 오류를 일으키죠. 앨리스가 맨살에 측정하자 수치는 155, 95에서 132, 78로 2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걷어올린 소매 하나 때문에 필요 없는 약을 먹으며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규칙은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완전한 맨살에 측정하세요. 소매를 걷지 말고 옷을 벗으세요. 커프와 피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혈압 수치를 10에서 25포인트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11가지 실수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실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겹쳐서 악영향을 주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특히 첫 번째 실수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이제 정확하고 임상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얻기 위한 완벽한 프로토콜, 즉 골드 스탠다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타이밍, 하루 2번 측정합니다. 아침 식사 및 약 복용 전, 그리고 저녁 식사 전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준비, 화장실에 다녀와 방광을 비우세요. 측정 30분 전에는 카페인, 운동, 흡연을 피하세요. 자세,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팔은 테이블에 올려 커프가 심장 높이에 오도록 하고 이완시킵니다. 맨살, 위팔의 옷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걷어올린 소매는 안 됩니다. 완전한 맨살이어야 합니다. 휴식, 5분간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말하지 말고, 전화기도 보지 말고, 움직이지 마세요. 다중 측정, 1에서 2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합니다. 계산, 2번째와 3번째 수치를 평균 냅니다. 그것이 그 세션의 혈압입니다. 기록, 날짜, 시간, 모든 수치와 특이사항을 기록하세요. 공유, 진료 때마다 기록을 가져가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조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7세인 조지는 우리가 논의한 모든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작위 시간, 걷거나 TV 보면서 측정, 꽉 찬 방광, 말하면서 측정, 팔은 무릎에, 잘못된 커프 사이즈, 단 한 번 측정, 기록 없음, 그리고 항상 소매를 걷어 올린 채로 말이죠. 그의 혈압 기록은 110에서 180까지 엉망진창이었고 4가지 약을 먹으며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커프와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하자 2주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혈압은 단 2가지 약만으로도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잘못된 데이터 때문에 약을 과다 복용했던 것입니다. 약을 줄이자 활력이 돌아왔고 어지럼증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혈압은 128, 76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은 예방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혈압은 뇌졸중, 심장마비, 신장질환 등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측정해야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도구를 갖췄습니다. 이 영상을 혈압을 집에서 재는 모든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정확한 데이터를 누릴 자격이 있고 여러분은 자신의 수치가 진짜라는 것을 알 때 오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